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나 1965년까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제3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전주로 왕실 후손이며 1949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에 서훈되었다. 대한제국 시절 독립신문과 협성회회보 주필, 독립협회 활동 등 계몽운동을 하였고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반역의 죄목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됐다. 주감 시절 기독교로 개종하고 옥중 계몽 활동을 하며 성경책을 통해 영어 공부를 틈틈이 했으며 이때부터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끼면서 심심풀이로 혼자서 한영사전 등을 정리하기도 했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동료 죄수들은 물론 간수들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개화 인사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대한제국 말기 특별 사면된 후 밀사로 도미하였다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5년에 걸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2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하와이에서 한인학원과 한인학교 등을 운영하며 실력 양성 운동과 함께 1919년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이에서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을 때 그는 국내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한국민의회,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수반을 거쳐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1919년부터 광복 때까지 구미위원부 위원장, 주미외무행서 외무위원장,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들 역임하며 주로 미국에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중후반에는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저술하는 등 일본의 미국 침략을 경고하였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제국의 패전을 확신하고 일제가 망하는 즉시 한국이 빼앗긴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해야 된다는 외교 활동을 하였고 미국의 소리 초단파 방송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격려하였으며 임시정부와 미군 OSS 간의 한미 군사 협력을 주선하였다. 이승만은 1945년 광복 후 김구와 함께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래시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 웨스턴 데모크래시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하에 대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초지일관 미국을 모델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1946년 2월 8일 북한은 남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단독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입각한 농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를 시작했고 1946년 4월 중국에선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해 공산당과 국민당이 다투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 소련에 의해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웠던 동유럽도 공산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미군 정과 조선 공산당이 극단적인 대립에 놓인 상태에서 1946년 4월 6일 언론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론이 처음 제기되면서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대공산주의의 프레임을 띄우기도 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며 국호와 헌법을 소련군이 만들어주며 바로 공산주의 국가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남한은 미 군정화의 이승만이 건국 준비할 때의 80%의 문맹인 국민들 중에 78%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설득시켜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자유로운 보통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 북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구 폭동 사건과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며 공산주의 국가 건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화폐 위조 사건 등을 일으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는 일을 방해해왔다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일 정도로 훌륭한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하고 헌법학자 유진호 박사가 헌법 체계에 맞도록 정리했다는 것이 역사적 정설이며 전 세계가 공산화에 휩쓸릴 때 이승만은 과감하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선포하였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대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한 덕분에 산업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요소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제 주역이 급성장했다. 지주 대신 자본가가 부상했고 자기 땅을 일구게 된 농가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미래의 노동자들이 배출되어 농민의 농지 소유 충족함으로 사회가 안정되었고, 경작자에게 농지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성실하게 영농을 하고 농토를 가꾸게 하였으며, 농민들을 고율 소작료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생활의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남한 사람들의 동요를 막아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에도 공산화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침공으로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고 적군이 포항 일부까지 진격한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을 때 미국의 무초대사는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다툼까지 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그의 주장은 제주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 정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리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들자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단호히 말했다.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로 나를 쏠 것이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소. 모두 총 걸기하여 싸울 것이오. 결국 도망가지 않겠소. 대통령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혼기백산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사수하였고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과 1954년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와 국가주의 경제 조항을 시장경제 조항으로 바꾸는 4.4.5입 개헌을 하여 대통령을 사무에 역임하였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승만은 휴전 없이 북진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휴전 협정을 조속히 맺길 희망하고 있었다. 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진전이 극히 미미하자 이승만은 조약 체결에 대한 압박으로 6월 18일 약 2만 5천 명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시켰다. 이러한 이승만의 급작스런 조치는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휴전 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에게 약속 파괴라며 비판했고 덜레스도 마찬가지 의도로 이승만 제거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천재의 외교술로 결국에는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당시 80%가 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대구 폭동, 4.3 사건 같은 수많은 반란을 일으킬 때 기독교의 정신으로 반공을 외친 이승만 대통령이 탐의 역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6.25 전쟁 중에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며 미래의 인재를 키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도 당시 10명 정도의 유학생을 선발해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그들이 돌아와 원전을 설계하고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을 축적했고 철강 산업도 이승만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인천 제철을 만들고 장학생을 선발해 선진국에 유학시켜 이들이 선진 외국 기술을 배워 포항 제철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해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 공장을 만들어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 수 있는 사업 기반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준비해온 것을 잘 활용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와 조병옥 민주당 후보 등 2인만 입후보하였으며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1960년 2월 15일 지병으로 미국에서 요양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단독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부통령 부정 선거에 대한 야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모르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을 찾아 중상을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보이며 자진하야했고 하와이로 망명한 후 그곳에서 서거하셨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집행되었으며 국립서울현 중원에 묻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곁에는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양아들과 함께했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 같은 것은 없었다. 이승만은 5년 동안 하와이에 머물면서 어린아이처럼 언제 집으로 돌아간가? 울었던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렇게 허무한 마지막 물거품이 되었다. 그를 존경하던 미 장군들의 추도사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미군 의장대 사열 속에 이승만을 실은 항공기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고인의 뜻을 기려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먼 곳을 돌아서 직선 항로 대신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우회항로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죽어서도 일본 땅 위로는 날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마지막 정신이었으며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 미국의 예우였다. 좌익들은 독재자라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과 강경한 반공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독재자의 기준은 남북한과 비교해서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천년 군주제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탈바꿈하여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주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네요.